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내 세상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견고했던 마음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막막함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고 있던 낡은 껍데기가 부서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무너지고 다시 단단하게 시작될 우리들의 시간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주 오래전 깊고 푸른 이끼가 가득한 숲속에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달팽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껍데기가 있었죠. 그 껍데기에는 숲의 모든 풍경이 은하수처럼 새겨져 있었고 다른 동물들은 그 찬란한 무늬를 보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달팽이는 그 칭찬이 곧 자신의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빛나기 위해 매일 아침 이슬을 모아 껍데기를 닦고 햇살 아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바위 위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숲을 덮쳤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휩쓸려 바위 아래로 떨어진 달팽이는 그만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껍데기에 커다란 금이 가고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맹이만 남은 달팽이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껍데기가 없는 자신은 그저 끈적거리고 볼품없는 벌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달팽이는 어두운 낙엽 밑으로 숨어들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어. 나를 지켜주던 그 아름다운 무늬가 사라졌으니까. 그때 낙엽 밑에서 길을 잃은 소금 인형 하나를 만났습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를 향해 가던 중 비에 젖어 온몸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형체도 없이 뭉그러진 소금 인형이 달팽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달팽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소중한 껍데기가 부서졌어요. 이제 나는 남들에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너진 내 모습을 좀 보세요. 그러자 소금 인형이 희미해져가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무거운 껍데기를 짊어지고 있을 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부드러운 살결에 닿는 숲의 바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껍데기는 당신을 보호하는 감옥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당신은 껍데기가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땅을 느낄 수 있게 되었잖아요. 부서진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고 있던 환상일 뿐이에요. 달팽이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낙엽 밖으로 기어나와 젖은 흙에 감촉을 느꼈습니다. 껍데기가 있을 때는 결코 알지 못했던 축축하고 시원하며 생명력 넘치는 땅의 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무늬를 가진 달팽이는 아니었지만 비로소 숲과 하나 된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좋은 직장, 준수한 외모, 타인의 인정, 실수 없는 완벽한 일처리. 이것들은 사실 달팽이의 화려한 껍데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껍데기에 금이 가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껍데기가 부서졌다고 해서 달팽이의 생명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껍데기라는 가림막이 사라진 뒤에야 달팽이는 진짜 세상과 맞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처참한 무너짐은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을 오랫동안 짓눌러 왔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과 타인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이 부서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 당신이 지금까지 써왔던 가짜 나의 가면이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나요? 남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 마음의 병을 숨기고 웃음 짓던 그 시간들이 당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지요. 철학자 니체는 자기 극복을 말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자신의 10년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파괴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진 지금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대한 정오입니다. 시간상 정오에는 해가 머리 꼭대기에 떠서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나약한 자아와 작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 보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타인과의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당신의 무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세워둔 타인의 재판소입니다. 그 재판관은 냉혹하고 결코 당신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쓸모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죠. 산속에 구부러진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기에 베어지지 않고 천년을 살아남아 커다란 그늘을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며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어지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남아 깊은 그늘을 들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은 무력감, 그리고 문득 찾아오는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저도 느껴봤습니다. 거울 속에 내가 낯설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날 때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며 자신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혹은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지금 당신처럼 무너져서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너는 참 쓸모없는 아이구나 라고 말할 건가요? 아니요. 당신은 분명 그를 품에 안고 괜찮아. 그동안 애썼어. 조금 쉬어도 돼 라고 속삭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나요?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건 당신이 그동안 너무나 잘 살고 싶어 했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당신은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법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입니다. 무너진 채로, 누워있는 채로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바닥에 투명한 조약돌이 보이듯 당신의 요동치는 감정이 잦아들 때 비로소 당신의 진실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날조차도 당신의 가치는 1%도 줄지 않았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존감은 나의 초라함까지도 껴안는 용기입니다. 비바람에 꺾인 꽃이 안타까워 보일지 몰라도 그 꺾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은 조만간 더 단단하고 유연한 자아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질문을 잠시 꺼두세요. 대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어. 너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항상 너의 편이야. 라는 말을 속삭여 봅시다. 부서진 껍데기 밖으로 나온 달팽이가 비로소 숲의 향기를 맡았듯이 당신도 이 무너짐을 통해 당신을 가두던 감옥에서 해방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오늘은 나의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도 따스하게 안아주는 시간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소망하는
따신 밤이었습니다.